박지원의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뭘 잡을까 하다 보니까 야당이 좀 이긴다고 그래요. 기록으로 보면 3연속 여소야대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장님 얼굴에 화색이 쫙 돕니다. 지금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왔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수도권 부평의 노정면 앵커. 박선원 예. 가불구를 다녀왔고요. 동작 유삼영 총경, 마포갑 이지은 총경 두 후보. 총경들을 좋아하셔. 아니 이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은 정권 직업이 경찰과 방송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 두 직업을 가진 사람들, 상징적인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내보내자. 사실상 제가 그 동기를 유발시킨 사람인데 다 가봤어요. 그리고 특히 분당갑 이광재 후보. 거기는 이미 철수가 시작됐어요. 인지도는 이광재 씨가 조금 뒤지만 지지율은 거의 근접했어요. 철수가 시작됐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녀보니까는 수도권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느껴요. 예를 들면요. 노정면 앵커. 짜장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노정면. 짜장면과 노정면?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게 노정면. 예. 라면 중에서 최고 라면이 DJ 라면. 노정면 앵커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방송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도 정치는 또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잘 알잖아요. 박지원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대통령 선거만은 안 나가셨어요.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 모르면 잡아간다. 예. 이런 농담도 하는데 제가 박지원입니다 하고 시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다 쳐다보면 노정면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꿈틀꿈틀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전국구 스타 박지원 실장님의 지원 유세와 현장에서 본 민심. 전국구 스타가 아니라 아이돌 스타, 스마트보이, 새순 박지원. 새순.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얼굴이 새순이 좀 돋으시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오늘 초대 손님은 김형현 전 법제처장이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4번이고 총선 후에 검찰 통치 종식의 플랜을 주도하실 분인데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혁신당 사람하고는요 제가 안 만나요. 예. 얼마나 제가 혼났어요. 뭐 최근 24시간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죽도록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최근 24시간 동안의 파동을 정리하는 정청래 최고의 페이스북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후보님 잘하셨습니다. 1시간 전에 올렸네요. 딱 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어쨌든 박지원 후보님의 빠른 사과에 감사드립니다. 굿. 이것이 민주당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빠른 인정, 빠른 사과. 혹시 제가 불편함을 드렸다면 저도 박 후보님과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내가 우울하게 사과를 접수합니다. 조국 대표하고 함께 시사인 박지원이 해봐서 아는데 제 고정 프로에 출연시켰어요. 잘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하고 저하고는 가깝잖아요. 저는 민주당으로 200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 국회도 180석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151석 과반수를 꼭 이기고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200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합쳐서 200석이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고 김건희, 이태원 참사, 최상병 특검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조국 혁신당과 함께 가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조국 신당은 우군이다. 이렇게 했더니 조국 대표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원이니까 법적으로 안 되지만은 명예당원, 그러자고. 조크를 했는데, 내 충정을 얘기했는데, 그게 와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좀 쌈 붙이려는. 아니, 우리 당 내부에서 와구라고 그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어쨌든, 예. 그래서 우군은 우군, 아군은 아군. 그래서 제가 다르다. 오늘 아침에 그냥 페이스북에다도 내가 쿨하게 사과를 하고,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에 나가서도 사과하고, 최경영의 정치 본색에 가서도 사과를 하고, 또 여기에서도 사과를 합니다. 예. 사고를 친 건 아니지만 수습은 빨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빨리빨리 해야죠. 예. 내가 지니는 충정은 아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느끼면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청내 최고위원도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나 봐. 저런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감사할 뿐입니다. 대인이십니다. 예. 오늘 아침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누구를 찍겠냐 했더니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45%, 45.2%,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사람이 38.2% 이렇게 나왔습니까? 한 7% 차이 나는 건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0세 가까이 가는 건가요? 저는 지난 4년 전에도 180석밖에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는 것은 어려워요. 혼자.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비례대표 정당하고 해도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151석 또 당에서는 153석을 과반수를 넘기자. 여기에 비례대표가 한 20석 하더라도 170, 80석밖에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연합 세력을 합치면은 200석이 되어야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의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범야권 연합을 총선 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는 조국 혁신당도 있지만 또 뭐 다른 정당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뭐 솔직한 말로 개혁신당 예. 이준석 대표 당도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겠어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도 찬성한 사람이에요. 찬성하죠.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고 있는 녹색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을, 이태원 특검을,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겠어요? 찬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극소화하고 우군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친구를 많이, 싫어하는 사람을 적게, 이거지.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제 충정을 진짜 다시 한번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 정도 말씀하시면 다 전달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선 후를. 총선 후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한길 리서치에서 얘기한 45.2% 민주당, 38.2% 국민의힘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피부로 느껴지더라. 수도권 가보면은 느끼잖아요. 느껴. 조금 낙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200석까지 얘기하기는. 저는 200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200석 하겠다 하면은 오만으로 오만해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예. 제가 해남한도 진도에서 압도적 표로 경선에 이겼고 제가 진짜 당선된다 하지만은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국민은 화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생 경제를, 민주주의를, 남북관계를, 외교를 파탄내는 것도 있지만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뻣뻣하죠. 건방 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굽혔습니다.
황상무 수석도 사퇴시키고 이종섭 대사도 뭐 불러들인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국민의힘 수도권 위원장들이 민심의 압박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용산에서 황상무 자르고 이종섭 귀국시키겠다 한 것은 민심이 이긴 거예요. 민심의 작은 윤한 전쟁의 승리는 한동훈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여의도에 파다한 게 내일 윤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동을 한다. 이런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번에는 폴더 인사는 안 오고 45도 정도 오겠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안양에 가서 윤한 운명 공동체다 하고 그냥 굉장히 아부성 자기가 이겼으니까 이제 건방지 나갈까 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핵심은 뭐냐? 비례대표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먹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이 넣었대요. 많이 해먹었지. 그러니까 윤핵관중의 핵관인 이철규 공관위원 인재영입 공동위원장이 뭐냐? 이거 돼? 후보 등록하기 전에 바꾸어. 한동훈이 그건 못해. 내가 나가면 나가도 안 해. 하지만은 딱 들고 일어나는 게 호남을 25%인가 주기로 약속했다가 거의 전멸시켜버렸다. 24번에 하나. 인유한 씨야 뭐. 그 주기환 그 사람도 사퇴해버렸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 광주 지방검찰청 수사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광주지만 검찰 유관 인사. 그러니까 윤석열 부장검사가 광주지검에 있을 때 그냥 완전히 소위 아삼적인데 애들 말로 24번 사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내놔 하니까 나 죽어도 못 내놔 하는데 저는 내일 윤한회동이 있다고 하면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알겠는데 왜 윤한회동을 할까?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한테 죽었다. 그리고 바뀐다. 이렇게 봐요.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지. 아직 등록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저는 뭐 사람을 직급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비서부서에서 장차관 한 사람은 뒷번호에 있고 행정관 한 사람이 앞번호에 있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 정치적인 배경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야 한동훈 너무 빨리 해먹으려고 그래. 정치를 그렇게 배운 건가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분이 검찰 출신 아니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공천은 김건희 특검 방탄용으로 처음에는 딱 했어요. 그러면서도 말썽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용액관들이 요소에 들어가더니 알토란 같은 강남 TK 지방 하면서 말썽이 생기더니 드디어 비례대표 이것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력의 속성을 모르고 있는 거야. 권력의 2인자라고 하는 것은 2인자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오직 하나지. 둘이 될 수 없어. 내가 이걸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아직 태양은 하나인데 비례대표 순위에서 좀 뭔가 좀이 아니라 완전히 해먹어 버렸지. 지금은 꼭 이철규 위원장 말이 맞아요. 비례대표를 연속해서 2번씩 주는 관례가 없어요. 지금 용해인 의원도 그거 가지고 욕먹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재밌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분 있게. 그러고 딱 잡은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주겠다. 제가 칭찬했잖아요. 이런 호남에 24번 하나 줘? 사퇴시켜버렸죠.
자, 지금 죽었어. 지금 말씀을 용화대에서 들으면 대변인 스카우트 제이 올 것 같아요. 시원할 것 같은데요? 저는 별 제의가 다 오더라도 용화대는 윤석열 정권에는 안 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했지만은 가장 큰 실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취임하자마자 잘라버린 것. 만약에 지금까지 놔뒀으면은 내가 방송하면서 조지지도 않고 인사파동도 안 나고 대북관계 얼마나 잘할 건데. 예, if는 없는 거니까. 그나저나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이 다이다이로 붙었어요. 뭐 다이다이랑 네, 그런데 일본만이니까. 김 대표 예. 오늘 점심 했어요? 저는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예. 뭐 드셨어요? 해남 예. 땅끝 한우를 한번 잡숴보세요. 땅끝 한우, 이맑은 김치, 또 무슨 쌀, 한눈에 반한 쌀, 한눈에 반한 쌀. 완도의 전복, 예. 진도의 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한식. 땅끝 한우는 해남 축협조합장이 몇 년간에 걸쳐서 특수 사료를 다 정부에서 공인 받았어요. 5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소를 기른 거예요. 꼭 해남 땅끝 한우를 기억하십시오. 해남 한도 진도 유권자들에게 하늘처럼 보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를 필요로 하는 것에 지원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자네는 남을 지원 잘해. 그러니까 이름도 박지원 아닌가? 예. 했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해남한도 진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나가서 지원하세요. 이재명 살리세요. 아이돌 스타로 전국을 다니면. 그러는데 제가 약속했죠. 방송이나 연설하면서 반드시 해남한도 진도의 특산물 선전을 꼭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당 후보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역구는. 그렇죠. 사실상 이자 대결 구도가 좁혀졌습니다. 네, 그렇죠. 양자 대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제3지대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당들이 출연했다가 지금 뭐 조국신당 하나 있는데 뭐 나머지도 뭐 없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조국신당 하나 있는데 거기는 비례정당이니까 그렇고 지역구 254개 거의 다 양자 대결 구도인데 왜 이렇게 됐죠? 그것은 이준석 대표 패착. 개혁신당이 처음부터 제가 충고했던 대로 유승민 대표하고 같이 나가서 영남 중도신당을 창당했으면 굉장한 성공을 했을 거예요. 유승민 대표하고 같이 안 간 것도 패착이지만 내가 하지 마라. 대한민국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낙연 만나면은 이준석도 망하고 이낙연도 망한다. 만나가지고 빨리 이혼은 했지만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요. 광산에 민영배 의원이 광주 8개 구역 중에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살아남았죠. 유일하게. 그런데요. 광주 시민들은 특히 언론계 대표도 저한테 그래요. 현역 의원들을 다 저하고 잘 아니까 후배들이니까 미안하지만은 이번에 경선에서 살아남은 후보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안도골, 정준호 올라온 변호사, 사람들.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했죠. 정준호 변호사. 그런데 민영배 의원 구역에 세상에 민영배처럼 오복 폭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낙연이 그리 간대요. 예. 그러면서 이번 일요일 3시에 개소식을 하니까 원장님 꼭 오십시오. 내가 갈 필요 없이 동영상 하나 보내주마. 너는 오복 탔는데 어떻게 네가 여론조사예요? 민영배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18%밖에 안 돼. 나는 18%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든 이건 아니다 했는데 내가 안 가도 너 돼.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번 일요일 3시에 간다니까요, 광산에. 실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고수화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이죠. 내가 이낙연 수십 년간 형님 동생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나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탈당하지 마라. 신당 창당해도 너는 안 된다. 너 이준석이하고 잡으면 너 망한다. 그런데 또 광주에서 출마한다고 해서 광주 천당이나 지옥 가도 너는 다 진다. 그랬더니 또 가. 만약에 민영배 의원한테 치면은 이낙연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수도권에서 호남에서는 하나도 안 돼요. 새로운 미래인지 흘러간 미래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죠. 3, 4% 뭐. 그렇죠. 5%, 10%.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랬을 때 국민적 역사적 평가가 이낙연한테 어떻게 올 거냐. 안 간다 했더니 민영배가 오라고 해요. 일요일날 축사하실 내용을 다 얘기하시네 지금. 아니 민영배가 이기면요. 이게 복이 얼마나 오냐. 민영배는 갑자기 민주당 대표급이 되고 국무총리급이 되는 거야. 이런 복을 어떻게 타고나요? 민영배 의원이 늘 웃고 다니더니 또 이런 복을 탔다. 민영배 의원 고향이 해남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해남이 나옵니다. 자꾸 팔아야죠. 예. 근데 어제 제가 전직 국회의장 한 분 뵀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한 40%는 받을 걸로. 아이고 참말이 말이야. 나하고 내기 그 국회의장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 아마 일고 선배 같아. 아니. 방송 끝나고 제가 실제 몇 프로? 지금 여론조사는 17, 18%. 예. 최종 득표 결과. 예. 개표에서 몇 프로를 보세요. 뭐 이낙연 대표를 하기보다는 민영배 의원의 득표율로 하죠. 20% 미만. 이낙연 20% 미만. 그러면 정치 구단이 더 잘 맞추는지 전직 국회의원 의장이 더 잘 맞추는지. 국회의장 나오시라고 그래 나한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또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란 걸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 몇 사람 갔는데 여기도 게임이 안 돼요. 공영훈, 현대맨, 예. 기자 출신 아니에요? 예. 저하고도 친해요. 아니 수도권이 바뀌고 있다니까. 이원욱 양양자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참 이원욱 아까운 사람인데. 예. 그러나 저는 선당 후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원욱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지만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은 늘 그렇게 얘기해 오셨고 그전에도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다 지원 유세. 저는 갔어요. 지원 유세 엄청 가셨죠.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전주에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신건 국정원장과 정동영 둘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그때 이광철이라고 예. 친노인데 나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공천 받았어. 그리고 정동영 의원 상대자는 김근식. 예. 지금 통일 전문가. 전향에서 무슨 전문가야. 전향에서 국힘당으로 갔는데 송파. 김대중 대통령이 비가 오는 날인데 점심을 먹자 해서 갔어요. 가서 대통령님 저는 오늘부터 부평에 가서 선거 끝날 때까지 2주간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자겠습니다. 왜? 홍영표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와서 민주당 지지를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신권원장이 계시는데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신권원장 사모님이 경상도 분이에요. 그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부인이 쓰면 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지금 신권원장 사모님하고 같이 거기서 전주에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자네 무슨 당이야? 민주당입니다. 빨리 가. 비 오는데요. 빨리 가. 가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지. 왜 신건 정동영을
무소속을 하느냐. 어떻게 소리를 지르든지 식사도 안 하고 바로 12시 못 돼서 전주로 출발해가지고 2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간다 했더니 기다렸어요. 갔는데 거기 선거대책위원장이 지금 석유회 배회장하는 윤석열 도와가지고 박주선이에요. 예. 박주선이가 뭐 길게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 하는데 전북도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짜증을 내더니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딱 질문이 박지원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나한테 물어요. DJ의 복심은 누굽니까? 누구를 지지합니까? 그렇지. 신건입니까? 정동영입니까? 이광철입니까? 김근식입니까? 그건 제가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적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비서실장 박지원을 빨리 내려가라. 그것이 DJ 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국회의원들이 이광철 후보는 친노니까 와서 선거운동을 해주는데 정동영, 김근식 붙은 데는 정동영은 거물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아무도 안 가. 내가 가서 강연을 했다니까. 김근식에게. 그런데 둘이 다 져버렸어. 아이고. 자, 그렇지만은 당의 후보. 선당 후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저는 홍영표에서 가지만은 지금 우리 국정원 1차장을 한 부평을의 박선원 후보가 민주당이에요. 저는 가서 박선원 후보를 지지하겠다. 자, 정치를 좌우한 당의 후보를 돕는 것으로 배웠다. 그렇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옛날 얘기를 해줘야 요즘 MZ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가 잘 된다면 사실 그 좀 별로 부각이 안 됐지만 눈여겨봐야 될 게 진보당하고 전국 뭐 70개 선거구에서 단일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뭐 진보당한테 준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진보당도 한 3, 4%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선거의 구도를 좀 잘 짰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의 공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말 잘 그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부영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저하고 친구들 아니에요? 이부영 이사장 등 제야 시민사회 원로들이 민주진보개혁연대의 단일화를 해라. 그리고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를 내서 비례대표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잘했어요. 제가 참 가깝게 지내는 울산에 현역 이상은 의원이 거기 단일화에 희생돼서 형님 어떻게 할까요? 자,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다 운명이다. 일찍 천공스승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지. 그러고 넘겼다니까요. 지금 거기가 울산 북구인데 거기는 단일화가 깨진 것도 아니고 성사된 것도 아니고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타도하는 데는 민주진보개혁 세력들이 함께 가야 된다. 통합은 안 되더라도 연합해서 길이 같은 목적이 같으면 길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역구, 비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지역구 의석수는 얼마 정도로 전망하시나요? 그건 전망 아직은 못하겠어요. 예, 조금 더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민생 경제, 인구 소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될 거고 민생 경제가 지금 사과가 하나에 10,000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구 소멸, 기후 변화는 우리가 목전에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얼마나 잘 내놓냐에 따라서도 결정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 해야 돼. 아직은 유동성이 있다. 그렇죠. 좀 두고 봐야 된다. 건방 떨면 안 돼. 겸손해야지. 근데 이제 이번에 야당이 잘 된다면
방금 쭉 얘기했지만 그 황상무 이종섭 같은 여당의 막판 악재, 그다음에 또 그 당 지도부에서 노력해서 아니 지금 만들어낸 전국구 단일화, 비례대표 싸움. 예. 그런 여당의 스스로 악재, 그다음에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가 만들어낸 그 진보당과의 단일화, 작지만 3, 4%. 거기다 이제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의 분발이겠죠. 뭐 견인. 조국 혁신당은 저한테 묻지 말라니까요. 어쨌든 이런 요인들로 볼 때 울고 싶어라, 말하고 싶어라. 예.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단독 151석은 되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간 민생 경제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남북관계가 좋습니까? 외교를 잘하고 있습니까? 총체적 파탄인데 만약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게 과반수 의석, 즉 의회 권력까지 주면은 3년 못 삽니다. 반드시 민주당한테 과반을 줘야 돼요. 민주 진보 진영은 사법, 행정 다 밀리고 입법부에서 그나마 교두보가 있는데 거기서도 과반을 못 얻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민주당한테 180석을 줬는데 너희 밤낮 끌려다니고 뭐 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지원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전남에서 경선 후보할 때도요. 딱 나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잘 싸울 사람만 지원해 줬어요. 박지원과 조국이 들어가야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지 마. 조국은 하지 말라니까. 오죽했으면은 당분간. 오늘 아침에는 최고위에서 내 당직 정지를 당원권 정지. 아니 내가 무슨 당직이 뭐 있어? 수석 부대변인도 안 시켜주고. 이제 그것도 틀렸어. 그거 말하지 마라. 예. 조국을 위해서 말하지 마라. 의회가 뭐가 됐건 어쨌든 대통령 뺏기니까 나라가 이꼴 되잖아요. 우리는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3년 후에 있을 대통령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합쳐서 200석을 국민들이 꼭 주셔야 된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언론에서는 탁 잡아가지고 민주당이 200석 한다고 오만하게 부각시키잖아요. 이걸 이렇게 박지원이 설명해도 박지원의 식탁에 나와서 박지원이 200석 달라고 했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했다라고 해서 약을 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층은. 우리 국민들이 잘 새겨들어요. 아니 박정희 전두환은 총칼로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회칼로 하잖아요. 오늘 박지원의 식탁은 일단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2부에서 새로운 뉴페이스와 함께 얘기를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